학술적인 글쓰기의 기본 원리와 뼈대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배우면 고려대 논술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잘 쓸 수 있어. 오늘이 복날이야, 초복.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저기 맛있는 삼계탕집이 있어서 먹으러 왔는데 대기가 너무 기네. 아무래도 복날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 저녁 먹으러 왔더니 너무 오래 기다려서 기다리는 김에 근처의 공원에 잠깐 앉았어. 그 앉은 김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고대 논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어떤 내 학생 수강생이 선생님 왜 이어폰을 끼고 하세요라고 물어보길래 이거 마이크야, 마이크 때문에 지금 이어폰 끼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삼계탕 먹으러 왔다가 고려대 논술 생각이 나냐면 올해 고려대 논술이 계륵 같다. 계륵이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여러분 먹기에는 좀 그런데 버리기도 좀 그런 걸 계륵이라고 하잖아. 이 고대 논술이 선뜻 먹기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 지금까지 제일 높은 학교가 3합 6을 요구하는 성균관대나 이화여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잖아. 그런데 이 고대는 4합 8이야. 경영대는 4합 5야. 그 정도면 논술이 아니라 정시로도 갈파냐.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또 하나 어려운 이유는 고대는 논술 문제가 다른 학교 논술 문제들하고 달라요. 유형이 완전히 달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다른 학교 논술은 여러분 논술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제시문 간의 관계를 묻지. 이를테면 가와 나를 비교하라든지 가의 입장에서 뭐 나를 비판하라든지 이런 걸 묻잖아. 그런데 고려대 논술은 그 너머를 요구해. 이를테면 그 지금 공개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제시문을 5개를 줘. 그러면서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봐라. 그 3가지는 자기가 고르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로. 또 이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그 5개 제시문 중에 3개를 골라서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평가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들은 방향성이 정확하잖아. 어떻게 논리를 풀어가야 될지 방향이 또렷한데 고려대는 그걸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지. 상당히 개방적이죠. 개방형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렵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고려대 논술을 선뜻 할 생각을 잘 못해요. 하지만 또 버리기도 아깝지. 고려대잖아. 고대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이 좀 될 거야.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또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능 최저가 높다는 건 일단 그걸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도 되죠. 물론인데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6월 모평이든 9월 모평이든 2번 다 맞추면 좋고 최소한 한 번은 맞춰줬어야 돼. 그래야 수능에서도 노려볼만 하지. 둘 다 못 맞췄는데 선생님이 저 고대 갈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정시만 준비를 해와서이든 아니면 수시를 병행하지만 꽤 수능이 안정적으로 나오든 그 고대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고대 논술은 올해 당연히 지원해 볼 만한 중요한 그리고 유효한 카드다. 그렇겠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야. 이 고려대 유형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생소하지 않아. 고대 논술이 2017학년도까지 시행되다가 바뀌었거든. 근데 여기엔 약간 좀 역사가 있어. 원래 2014년도까지는 고대 논술 문제도 다른 학교랑 비슷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른 학교들처럼. 그런데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부터 갑자기 고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유형을 확 바꿨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개방형 문제를 그때부터 출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2015학년도에 처음 공개했던 모의논술 문제는 이런 식이야. 제시문 1과 2를 이용해서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그게 문제 다야. 그럼 그 사회 발전에 대해서 뭘 얘기하라는 거냐?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뭐 재심을 요약하고 뭐 재심을 또 비교하고 그 전에 하던 식으로 해서 그 채점 위원들에게 아주 혹평을 받았단 말이야. 하지만 고대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방형 문제를 통해서 그런 단순한 제시문 이해나 분석 또는 문장 전달 이런 것을 넘어서 제시문들을 이용해서 학생 고유의 관점을 보여달라. 그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문제 유형을 바꿨던 거거든. 그렇게 해서 20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까지 문제가 출제되고 갑자기 이제 논술이 또 끝났어. 좀 신기하지? 2010년대 중반에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다가 몇 년이야? 8년이 됐네. 8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된 거지. 그런데 지금 그 공개된 모의노술 문제는 그 전에 2017학년도까지 진행되던 출제되던 그 철학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문제를 주면서 그걸 이용해서 학생이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당시에 강의했던 모델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주면 돼. 그리고 그것은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 원리야. 단순한 어떤 논술에서 흔히 하는 어떤 유형별 요령, 뭐 비교는 이렇게 하고 비판은 이렇게 하고 그걸 넘어서 오히려 더 단순하지만 중요한 학술적인 글쓰기의 기본 원리와 뼈대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배우면 고려대 논술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잘 쓸 수 있어. 그냥 요령과 기법 중심으로 논술을 배운 다른 학생들보다도 훨씬 격조도 있고 힘 있는 글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조금 전에 말했던 두 가지, 수능 최저가 높다는 것도 뒤집으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 유형이 생소하지만 그것도 뒤집으면 오히려 다들 생소한 와중에 정확한 기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좀 깊은 원칙이야. 그 원칙을 배워서 글쓰기로 뚫어낼 수 있는 시험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고려대의 논술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 고려대 논술은 계륵이지만 일단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꼭 써볼 만한 카드다. 그리고 먹을 것이 상당히 많은 계륵이지. 그리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려대가 예전부터 요구하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8월 15일 날 광복절에 내가 1회짜리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그 강의를 수강해서 고대 논술에 대한 방향을 잡아도 좋고, 아니면 뭐 이후에도 내가 영상이나 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알려줄 테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다. 그래서 네,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아재 개그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를 한다. 고려대를 고려하자. 삼계탕 먹으러 가겠다.